손흥민이 미국 땅에서 저질러버린 이 사건에 전 세계 축구계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진짜로요. 이건 단순히 축구 경기 하나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휴스턴이라는 미국 남부의 뜨거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인데 손흥민 선수가 딱 90분 동안 상대팀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인격적으로까지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거든요. 이 어시스트라는 기록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스탯시트에 찍힌 숫자일 뿐이고 진짜 이번 경기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경기 전 상황부터 봐야 하는데요. 휴스턴 다이나모라는 팀이 얼마나 손흥민을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경기 전날 전술회의를 무려 5시간이나 했대요. 5시간이요. 대학교 중간고사 준비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5시간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 오로지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다는 거죠. 미국 현지 기자가 훈련장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휴스턴 감독이 선수들한테 손흥민에게 공간을 1mm도 주지 마라, 숨 쉴 틈도 주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장에 나온 휴스턴의 포메이션을 보니까 완전 가관이었어요. 5에, 2에, 3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비수를 5명이나 박아놓고 중원에 2명, 공격수 3명 배치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우리는 손흥민한테 농락당할 거니까 최대한 골 안 먹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백기 들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격은 포기하고 그냥 수비나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준비하고도 결국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이 보여준 움직임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일단 이 친구의 포지셔닝 센스가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아세요? 상대 수비수들이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 라인의 맹점. 그러니까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의 미세한 공간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축구 용어로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수비수 입장에서 가장 커버하기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너무 앞으로 나가자니 뒷공간이 비고 그렇다고 뒤로 빠지자니 슈팅 각도를 내주게 되는 딜레마 상황인 거죠. 전반 25분쯤 됐을 때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왔어요.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받았는데 바로 뒤에서 휴스턴 수비수가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공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그 상황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상체를 완전히 고정시킨 채로 하체만 움직여서 공을 지켜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세요? 바이오메카닉스 관점에서 보면 코어 근육의 등척성 수축과 하지, 근육의 동적 수축을 동시에 컨트롤해야 하는 고난도 동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랑 허리는 돌처럼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다리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진짜. 미국 중계진이 그 장면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This is not just skill. This is physics-defying body control이라고 했어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신체 제어 능력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손흥민이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 선수가 왜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았겠어요? 영국 애들이 얼마나 거친데. 그 속에서 10년 넘게 최정상급 윙어로 버틴 게 다 이런 디테일한 기술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그 사건 말이에요. 안토니오 카를로스라는 브라질 출신 수비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손흥민을 막다가 결국 폭발해버린 거예요. 손흥민이 또 뒷공간을 파고들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들어온 태클이 완전 살인 태클이었거든요. 공을 향한 태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클이었어요. 발끝으로 공을 건드린 게 아니라 손흥민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스터드로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플레이인지 아세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줄이긴 한데 동시에 한 번 끊어지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위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데이비드 베컴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은퇴 수순 밟았고 코비 브라이언트도 농구 선수였지만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로 완전히 예전 같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부위를 스터드로 밟았다는 건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거의 고의에 가까운 위험 플레이였다는 거예요. 주심이 바로 레드카드를 꺼낸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돼요.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레드카드 받고 나서 보인 태도가 완전 가관이었거든요. 자기가 방금 상대 선수 커리어를 끝낼 뻔한 플레이를 해놓고선 오히려 심판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공을 향해 갔다. 이건 정당한 태클이다라고 우기는 건데 비디오 판독을 보면 명백하게 손흥민의 발을 노린 거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전반전이 끝나고 터널로 들어갈 때예요. 안토니오가 손흥민을 붙잡고
뭔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 증언에 따르면 안토니오가 흥분한 상태로 손흥민한테 계속 뭔가를 얘기했대요. 근데 손흥민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토니오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낸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미국 기자들이 완전 멘붕에 빠졌대요. 왜냐면 미국 스포츠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반응이거든요. 미국에서 누가 당신을 다치게 할 뻔한 플레이를 하고 나서 오히려 당신한테 따진다? 그럼 당연히 격하게 맞받아치고 심하면 싸움까지 가는 게 그쪽 문화예요. 특히 NFL이나 NBA 보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주먹 다짐 나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그 상황에서도 완벽한 신사의 태도를 유지한 거죠. 후반전 시작되기 전에 라커룸에서 동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화낼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축구하면 된다라고 했대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경기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팀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후반전 들어가서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그야말로 마스터 클래스였어요. 휴스턴이 한 명 적은 상황에서 수비만 더 굳게 굳히니까 손흥민이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포지션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전술적으로 얼마나 영리한 판단인지 아세요? 상대가 박스 안에 사람을 다 모아놨으면 측면 돌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걸 감독 지시 없이 손흥민이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한 거예요.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어시스트는 완전 교과서적인 플레이였어요.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는 척하다가 짧게 패스를 주고 리턴 패스를 받아서 델가도한테 정확하게 연결한 건데 이게 사전에 약속된 세트피스 전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트피스가 성공하려면 타이밍과 위치 선정이 완벽해야 해요. 0.1초만 빨라도 오프사이드고 0.1초만 늦어도 수비수가 커버하거든요. 손흥민의 패스가 델가도의 발에 닿는 순간 골키퍼가 손도 못 쓸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후반 76분에 또 한 번의 드라마가 벌어져요. 손흥민이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을 시작했는데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휴스턴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손흥민의 가속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 선수들보다 30%나 빠르대요. 스포츠 과학에서는 이걸 폭발적 가속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훈련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난 근섬유 비율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결국 휴스턴 수비수가 손흥민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또 파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노골적인 백태클로. 주심이 또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죠. 한 경기에서 같은 팀 선수가 2명이나 퇴장당한 건데 그 이유가 전부 손흥민 한 명을 못 막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개인 능력인지 상상이 가세요? 미국 현지 스포츠 분석가들이 경기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휴스턴이 패배한 건 전술의 실패가 아니다. 손흥민이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손흥민은 수학 공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데이터 분석하고 전술 짜봤자 실제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후반 80분쯤 됐을 때 나온 두 번째 어시스트도 진짜 예술이었어요. 또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손흥민이 직접 킥을 찼어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골대 반대편 포스트 쪽으로 휘어져 들어간 거예요.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고 했는데 미세하게 손이 닿지 않았고 그 공이 정확하게 아군 선수 머리에 연결돼서 골로 이어진 거죠. 이런 코너킥을 차려면 공의 궤적을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바람의 방향, 속도, 골키퍼의 위치, 수비수들의 배치, 아군 공격수들의 움직임까지 전부 고려해서 한 번에 계산해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슈퍼컴퓨터 수준의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근데 손흥민은 그걸 불과 몇 초 만에 해내는 거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진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돼요.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경기 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안토니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전반이 끝나고 손흥민한테 다가갔을 때 나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퇴장 판정도 억울했고 내 플레이가 정당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손흥민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진짜 소름이었어요. 손흥민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괜찮아. 축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나를 위로하는 거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깨달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안토니오는 계속해서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는 나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공격수도 아니고 수비수인데 수비수인 내가 공격수를 못 막는다는 건 프로로서 굴욕이다. 근데 더 큰 굴욕은 경기장 밖에서 당했다. 그가 보여준 인격에 나는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안토니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지 안다.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진정한 스포츠맨이고 진정한 리더다. 오늘 나는 축구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손흥민에게 패배했다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고백이거든요. 미국 현지 매체들이 이 인터뷰를 받아서 기사화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ESPN이 메인 기사로 다뤘고 폭스 스포츠는 특집 방송까지 만들었어요.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Son Heung-min didn't just win the game, he won hearts였어요. 손흥민은 경기만 이긴 게 아니라 마음까지 얻었다는 거죠. 텍사스 지역 신문인 휴스턴 크로니클은 일면 톱 기사로 손흥민을 다뤘는데 기사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우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인격까지는 준비할 수 없었다. 휴스턴 다이나모는 오늘 경기에서 졌지만 우리 도시는 진정한 챔피언이 무엇인지 배웠다라고 쓴 거예요. 소셜미디어도 완전 폭발했어요. 트위터에서 샵슨 형민이 미국 내 트렌드 1위를 찍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손흥민 관련 포스팅이 24시간 만에 500만 개가 넘게 올라왔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포스팅들의 대부분이 휴스턴 팬들이 올린 거래요. 자기 팀이 진 경기인데 상대팀 선수를 칭찬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떤 휴스턴 팬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30년 동안 휴스턴을 응원해왔다. 오늘처럼 우리 팀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처럼 패배가 아름답다고 느낀 적도 없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에게 진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다른 팬은 나는 오늘 경기를 보러 왔을 때 휴스턴의 승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손흥민의 팬이 되어 있었다. 이게 스포츠의 매력이다. 때로는 적도 존경할 수 있다는 거지라고 썼어요. 심지어 휴스턴 시장까지 나서서 트윗을 올렸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휴스턴을 방문해준 것을 감사드린다. 당신은 우리 팀을 이겼지만 우리 도시의 마음은 얻었다. 언제든지 다시 방문해주기 바란다라고요. 시장이 상대팀 선수한테 이런 트윗을 올리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미국 스포츠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 스포츠 문화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이고 패자에게는 가혹하거든요. 특히 홈 경기에서 진 팀의 팬들은 상대팀 선수를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그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근데 손흥민은 그 룰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했는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손흥민은 스포츠맨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경쟁적인 환경에서도 인간적인 품격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품격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 현대 스포츠에서는 매우 드물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스포츠 심리학과 교수가 기고한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리더십의 한 형태다. 그는 상대를 물리적으로 압도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제압한다. 하지만 그 제압 방식이 공격이 아니라 포용이라는 점에서 혁명적이다라고요. 이 교수는 계속해서 현대 스포츠는 너무나 승부에만 집착한 나머지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승부욕과 인간성이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아니, 오히려 인간성이 승부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경기 후 통계를 보면 손흥민의 영향력이 숫자로도 드러나요. 경기 중 손흥민이 공을 터치한 횟수가 89회였는데 이 중에서 패스 성공률이 94%였어요. 드리블 시도 12회 중 10회 성공, 슈팅 4회 중 3회가 유효 슈팅이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수비 기여도예요. 손흥민이 수비 가담으로 공을 끊어낸 횟수가 7회, 태클 성공이 3회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손흥민이 공격수면서도 수비에 엄청나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완전체 공격수의 모습이죠.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팀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선수. 이런 선수를 축구 용어로 컴플리트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손흥민이 딱 그 정의에 부합해요. 경기 중 손흥민의 주행거리가 11.3km였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드필더들의 평균 주행거리가 1011km 정도거든요. 손흥민은 공격수인데 미드필더보다 더 많이 뛴 거예요. 그것도 90분 내내 강도 높게 뛴 거죠. 스포츠 과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손흥민의 체력 관리 능력이 세계 정상급이래요. 고강도 스프린트를 반복하면서도 경기 후반까지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는 건 유산소 능력과 무산소 능력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이래요. 이건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엄청난 자기 관리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죠. 실제로 손흥민의 식단 관리, 수면 패턴, 회복 루틴은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힌대요. 경기 후 48시간 동안의 회복 프로토콜이 얼마나 철저한지,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 후에도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바로 아이스 베스에 들어가서 근육 회복을 시작했대요. 근육에 쌓인 젖산을 빼내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런 디테일한 관리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런 손흥민의 모습이 한국 선수들한테는 완전히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요즘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을 벤치마킹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프로로서의 태도, 자기 관리, 그리고 인성까지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MLS 리그 사무국에서도 이번 경기를 특별 케이스로 다루고 있대요. 손흥민 영입이 리그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손흥민이 MLS에 온 이후로 리그 시청률이 30%나 올랐대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MLS 커미셔너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니다. 그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가 경기장에 서는 것만으로도 리그의 가치가 올라간다. 우리는 그를 영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요. 미국 현지 스포츠 마케팅 회사들도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대요. 이미 여러 대형 브랜드에서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고, 특히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어떤 마케팅 전문가는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단순히 축구 실력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 그의 이미지, 인성, 그리고 글로벌한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현재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인스타그램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팬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미주,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손흥민 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는 한 명의 모델로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지역별로 다른 모델을 쓰는데 손흥민은 혼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마케팅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손흥민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클린 이미지예요. 스캔들 하나 없고 논란 하나 없고 항상 모범적인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SNS 시대라 작은 실수 하나가 바로 큰 논란이 되는데 손흥민은 데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예요. 손흥민 주변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생활도 엄청 조심한대요. 클럽 가는 것도 안 하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조용한 곳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손흥민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까지 조심하냐고. 그랬더니 손흥민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좋아해주시는 팬들이 있고, 나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응원해주는 한국 국민이 있다. 그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라고 했대요. 이 말 한마디에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 이게 진짜 리더의 자세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